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테일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을 파란불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주 초반에는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들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또 나머지 테마던에서는 로봇주와 의료 AI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봐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테일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더 많은 정보까지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날이라는 게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엔 좀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 장 같은 경우엔 지수가 좀 밀릴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요. 사실 그동안은 미국 시장을 좀 많이 국내 시장이 따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커플링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수감사절로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하면서 국내 시장이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2300선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죠. 공매도 금지라는 재료가 좀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탓에 조정이 한번 나와줬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 부근인 2500선에서 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12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이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추세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2300선 밑으로 추가 하락하는 이런 악재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순환매 테마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동안은 상승했던 종목보다 하락했던 종목이 많겠죠. 다시 말하면 하락했던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종목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어쨌든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여유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가 막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매수하고 싶다.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요.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이번 장은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이니까요. 좀 주식장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좀 내가 새로 발굴해 볼까 또는 추가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서 해볼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그 고민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많은 채팅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복됐던
계속됐던 악재 속에 이제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인가 했더니 오늘장 조금 밋밋하지만 또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한정된 15분 동안에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주식 어렵네님의 종목입니다. 펄어비스고요. 41,5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할까요? 라고 왔는데 이 펄어비스가 신작 출시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으다가 또 지연된다라는 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희비가 갈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희비가 어떻게 갈렸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게임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은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지켜봐야 될까 했을 때는 역시나 관련주 중에서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잃을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하셨던 분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력적인 가격대다 해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점의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매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펄어비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딱 차트를 봐도 145,2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46,600원 종가로 마감을 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차트상에 위치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지금 저점은 지켜주고 있어요. 최저가가 40,050원인데 일단 40,050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 저점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잘 잡아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바닥을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펄어비스 종목 워낙 가격대를 좀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신작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나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신작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 신작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왔을 때 상대적인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부터 V자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한다 이 관점은 아니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펄어비스 관련해서 신작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시는 대응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이 노랑 톡방에서 종목 상담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지현맘님의 종목입니다. 대우건설이고요. 4,6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거래량도 생각처럼 안 늘고 이거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오늘 대우건설이 4,5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건설 관련주는요, 그동안 굉장히 좀 힘을 못 썼던 종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니, 역시나 이제 건설 쪽은 부동산 쪽이랑 관련이 있겠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보통 부동산 쪽은 힘을 못 쓰고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커졌고,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에 팽배한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4,620원대예요. 자, 이 금액대가 굉장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차트를 해석했을 때 업황적인 부분은 이제 살아나는 추세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가 어느 가격 지점에만 오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지금 보게 되면 4,700원 부근에서 이상하게 4,700원만 오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4,700원만 오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4,700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4,700원에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차트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4,700원만 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4,700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4번이나 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번이 5번째 돌파 시도인데 만약 4,700원 부근을 터치해 준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4,700원만 오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4,7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단 건설 업황은 좋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4,700원 부근이 저항선이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만약에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내가 50%를 팔았는데 떨어진다 하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700원 부근에 왔을 때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눌림목 구간 다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로이님의 종목입니다. 큐브엔터고요. 25,0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 있습니다.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매수한 가격까지 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해서 봤더니 큐브엔터 많이 떨어졌습니다. 14,860원에 오늘 조가 형성돼 줬어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근래 들어서 이제 계속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도 뭐 SM 쪽이나 YG 쪽은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멘텀을 네,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큐브엔터는 좀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차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채널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엔터주들의 횡보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나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엔터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팬들이 뭐 굿즈도 사주고 여러 가지 돈이 많아서 이 엔터주가 판매하는 물건들이나 콘서트, 음반 같은 걸 막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경기가 너무 지갑이 얇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힘을 그동안 못 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나 큐브엔터가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없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너무나 높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기는 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는 지수가 좀 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부근까지 만약에 지수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이걸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빠지게 돼서 저점 구간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탈출하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울고 있는 제이지님 종목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가 상장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11월 15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 대응법도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캡스톤 파트너스 30% 들어가셨어요. 8,000원 부근에. 네. 제가 이거 잔소리하는 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규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사실 이게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는요. 2년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차트의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높은 위치일까 낮은 위치일까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비중을 10% 미만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10% 미만만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게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항상 넉넉히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쨌든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상장 당시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고 일단은 지수가 좀 밀리면서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12월 말쯤 되면 지수와 함께 캡스톤 파트너스도 지수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이렇게 좀 지나신 이후에 다시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때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시다가 노란 톡방에 한 번 더 남겨주세요.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코바이오입니다. 6,7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있습니다. 시초가 베팅했다가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초가 베팅을 하셨다고 했고 일단 바이오 관련주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 종목을 봤을 때는 역시나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냥 이렇게 차트를 켜놓고 봐도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승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하락을 할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을 접근할 때는요. 굉장히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에코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지금 6,220원 부근에서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고 이대로 주가가 꺾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꺾인다라고 하면 5,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꺾여줄 수가 있고 이때 바닥을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핫딜 저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내에서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마지막 진단 종목으로 에코바이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이 26%까지 올라간 종목이어서 좀 기대감이 좀 가득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마지막 멘트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400원 부근에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잘 잡아놓으시고 수익권까지 왔을 때는 당연히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내 안전벨트를 꽉 매라. 그 부분이 5,400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진단 꾸준히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주 초반엔 참 잘 갔는데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무조건 상승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사실 주식시장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승을 하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요. 조정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하는 차트 패턴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건전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 하락폭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조정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지금 박스권 상단부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 종목 상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 추세는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눌림목 기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원리 원칙이 없다면 그 매수 버튼이 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 원칙을 오늘 저희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원리 원칙이 되어줄 1000개 기법 오늘도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리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성공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떤 아침에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네. 책 읽고 명상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뭐 이러면 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방법들은 알고 있는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저도 다이어트 한다 하는데 맨날 밤에 치킨 먹고 야식 먹고 족발 그쵸. 먹고 이렇잖아요. 우리 술도 맨날 못 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채찍질을 해주고 너 그러지 마.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이렇게 주식을 잘하면서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사실 없어요. 주변에 맞아요. 대부분 분들이. 네. 그럴 때 이 1000개 기법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요. 이 1000개 기법이요. 손절 라인,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물론 저도 있겠지만 이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좀 엄마 같은 맨날 잔소리해주는 이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새 AI 섹터가 참 핫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AI가 되어줄 과외 선생님이 바로 이 1000개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개 기법 어떻게 하면 포착할 수 있을까요? 네, 1000개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000개 기법의 그 핵심이 있어요. 바로 그 핵심은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세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아버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뭐냐면 앞에서는 평화 협상을 주도하고 뒤에서는 핵무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이게 화전 양면 전술이라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력이 딱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은요. 이 종목이 막 올라갈 때 이 종목 좋다 얘기를 겉으로는 하는데 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요?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이 종목 안 좋다 이제 망한다 떨어진다 할 때 이 세력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 사고 팔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시고 네. 고점에 물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세력들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1000개 기법이에요. 그래서 좀 세력들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 종목 안 좋다 하는 좀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흔적들을 파악을 해서 AI를 통해서 이 1000개 기법 검색식을 만들었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이 원리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게 1000개 기법의 핵심인데요. 이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세력들은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횡보할 때 있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쭉 횡보를 할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사요. 왜?
들키지 않으려고. 그 이후에 이제 막 뉴스나 호재를 막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횡보했던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횡보하는 이 끝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 상승하기 그 시발점에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 구간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건 첫 번째가 되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한국 무브넥스와 현대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고요. 반도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무브넥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내가 미리 사뒀더라면 너무나 좋았겠다. 너무나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천개 기법은 이 종목을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포착을 해냈고 천개 기법을 미리 받아가셨다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개 기법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둥이 먼저 떠요. 이 기둥은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인데요. 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포착하는 건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캔들, 거래량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시기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하나로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는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때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밑에부터 검정색 선이 첫 번째 계단이고요. 두 번째 계단은 보라 색깔,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빨간 선으로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빨간 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빨간 선을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색 선을 이탈해줬을 때는 우리는 손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손절 라인을 정해 놓는 거고요. 손절 라인이 깨지게 되면 나는 과감히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전벨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손절을 못해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은 천개 기법을 통해서 그 원리 원칙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 터치해줬을 때 매수가가요. 5,000원대입니다. 5,000원대에서 9,420원까지 거의 90% 이상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매수하는데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져 하시는 분들 있죠. 천개 기법 받아가세요. 이렇게 90% 수익, 반도체에 아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역시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바이오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이고 역시나 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기둥이 두 개 떠졌다. 세력들이 응축하고 있는 매집량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줬을 때 우리는 과감 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손절 라인 터치는 해줬으나 더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이럴 때는 그냥 홀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다? 41,200원까지 굉장히 바이오 종목으로도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리 원칙이 없다, 너무 힘들다, 주식 투자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천개 기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천개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포착이 됐고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되는지 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원리 원칙이 되어줄 수 있는 천개 기법 배워봤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내 차트에 한번 녹여보시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고 또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천개 기법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드래곤플라이를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은 수요일장에
채팅방에서 한번 갖고 오셨던 종목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4년 만에 지스타에 다시 한번 복귀가 됐고 신작 모멘텀으로 참 잘 갔었는데 어제는 바로 조정을 받더니 오늘 급등을 해줬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천계기법으로 굉장히 좀 게임주를 많이 포착을 해냈어요. 그쵸. 그래서 포착해낸 게임주들은 거의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쪽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 오히려 신사업, 게임 쪽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사업적으로 모멘텀을 찾고 있었는데 뭐 신사업의 비중은 잦습니다만 신사업 쪽으로도 모멘텀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번에 출시한 RPG 게임 아도르가 흥행을 했는데요. 네. 하루 매출액이 20억이래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매집 흔적을 포착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뭐 좋아질지, 뭐 실적으로 호재가 나올지, 아니면 신작 모멘텀으로 호재가 나올지, 이건 저도 몰라요. 네. 뭐 허기용 전문가님을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시 전문가님 게임 아도르가 흥행할지 아셨나요? 라고 하면 저는 몰라요.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호재가 나올 거다라는 건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펄어비스라는 종목 상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게임 관련주의 희비는 역시나 실적적으로 많이 갈리게 되고 있고 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도르도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언제 이 기둥이 떴고 천계기법으로 언제 포착이 됐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계기법 차트상으로 언제 떴냐면요. 과거에 첫 번째 한번 떠졌죠. 이때 떠졌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손절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손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 손절이 한번 나오더라도 그 손실 구간이 5%에서 10% 정도고 상승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 10%, 20%, 크게는 50%, 70%,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5%, 10% 이렇게 짧게 가져가면요. 내가 수익을 크게 보면 이 손실분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천계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역시나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는 구간에 매집 패턴들이 여러 개가 포착이 됩니다. 윗골이 달린 캔들 거기에 거래량까지 실어주면서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맨날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래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천개 기둥이 3개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량 매집한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 이후에 62.76%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가져왔을 때 또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매물대를 돌파해줬으니까 다음 매물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그쵸. 드려줬고 제일 상방에 있는 매물대까지 지금 올라가졌습니다. 62.76%. 그래서 이제 최고가까지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물대를 하나하나 돌파해주면서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 상방의 매물대를 뚫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위에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역시나 보유자분들은 뭐 지금 50%에서 8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이 매물대를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하면서 기뻐하시면 되시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드래곤플라이와 관련해서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한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평단가가 한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분들께서는 비중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바라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매물대를 좀 뚫는 게 좀 포인트라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단타 쪽으로 바라보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모멘텀. 그래서 이 시간을 극대화해서 계속 복리로 수익을 늘려가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을 지금 중장기적 스윙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2,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하셔서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높죠. 같긴 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드래곤플라이가 조금 눌려진다라고 하면 비중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탈출까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본의상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비중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강약품인데요. 어제 라투다정 조현병 치료제가 좀 품목허가 승인이 나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고 오늘 본장에서도 22%까지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만 보더라도 22%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7%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공격적인 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그쵸.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도 만약에 신약 개발 임상이 제대로 승인만 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기업이 아니고 유보율도 같이 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유보율이란 건 내가 그동안 이 회사에 쌓아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실적을 볼 때는 이런 영업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유보율도 함께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꿀팁까지 드리면서 이 부강약품 이제 발음이 어렵네요. 라투다정. 이 품목허가 승인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해줬고 네. 그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와줬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더 갈까 안 갈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으로 바뀔 수 네.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 9,880원을 찍어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멘텀을 보여줬고 저점 5,460원을 찍어주면서 RSI 과매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허경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 RSI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 하단에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RSI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HTS나 MTS에 RSI 치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무 급하게 단기간에 빠지게 되면 이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원래 평균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RSI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데 추세 반전이 되는데 그 사이에 1000개 기둥이 뜨면 뭐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강약품을 지금 승인됐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 매수해서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전에 시장이 아직 주목을 받기 전에 미리 선매수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진짜 몇 거래일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2, 3주 전에 이 11월 6일 날 이 1000개 기둥이 떴고 우리는 이때 매수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22%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또는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1000개 기법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강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본장에서 상당히 강했거든요. 부강약품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듯 보였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이슈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11월 6일에 1000개 기둥이 뜬 종목이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미리미리 좀 포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옴니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이 11월 9일에 추천을 받았었고
나왔었고 당시에 목표가로 1,050원이 좀 제시가 됐어요. 23일에 1,016원까지 좀 올랐는데 최근에 이슈 한번 보니까 사우디에 스키장을 건설을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이. 근데 네, 그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모멘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청계 기둥이 일단 핵심인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네, 네옴시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뭐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사막의 큰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역시나 거기에 또 스키장을 하나 만든다라고 합니다. 역시 빈살만의 이 스케일은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제 옴니 시스템의 자회사가 그 조명을 만드는 맞아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관이 돼가지고 뭐 MOU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꿈틀거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네옴시티로 연관이 될지 스마트 그리드로 연관이 될지는 네. 모르나 어쨌든 세력들의 매집하는 적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료로든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나오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옴니 시스템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식 전력량계, 뭐 신용카드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역시나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근래에는 산통부 미래형 전력망 기술 수출 추진 발표 예정으로서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와졌던 종목이에요.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자, 지금 공매도 금지 때 저점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은 성수기가 끝나고 비수기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내려가고 있고, 뭐 이제 쭉 내려가서 이 종목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던 종목들, 혹은 지하실까지 파고 내려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 오르기 시작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뭐 다 좋습니다. 뭐 재무도 좋고 뭐 앞으로 전망도 좋고 업황도 좋아요. 이런 것보다도 이왕이면 조금은 지금 바닥권에 있으면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조금은 수익권이 심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물대 구간을 좀 소화해주는 과정도 나오고 있고 매물대 테스트 과정도 거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재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옴시티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재료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를 기다려보면서 홀딩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삼보모터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10월 19일에 제시가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목표가에 살짝 못 미치는 5,9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 삼보모터스가 내년부터는 전기차용 부품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조금씩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율주행 또 자율주행이랑 오늘 발음이 굉장히 잘 안 되네요. 네, 자율주행이랑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 두 가지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적이 강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인데요. 자, 지금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만 동기 대비 25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액 증가 그 기대감도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높지 않은 가격대에 있다. 차트상 높은 위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단타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자회사인 후라코가 대규모 수조 성장 퀀텀 첨프 IPO에 재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만약에 이 IPO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삼보모터스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재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 높은 위치에
위치가 아니라 저점 부근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1000개 기둥이 벌써 2개나 나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보다는 2개, 2개보다는 3개가 단기간 내에 1000개 기둥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라고 네. 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0% 수익권까지 도달은 했지만 역시나 아쉽습니다. 1차 목표가도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 위에 보면 매물대 굉장히 두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좀 여유를 두시고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저는 버티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종목입니다. 삼보 모터스 역시나 홀딩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내가 갖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당연히 뭐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저점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번에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뭐냐? 네. 외국인들의 좀 흐름을 따라가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자금이 8조 정도 들어왔고 올해까지는 한 10조 정도로 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두는 종목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수급량 그리고 매수세가 어디에 강하게 나타나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네.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원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역시나 이제 원전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외국 쪽과 MOU 체결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국에 있는 한 회사랑도 최근에 MOU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세계 유일 원자로 개통 원전 종합 설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리고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도 이제 앞으로 좀 상승 모멘텀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폴란드, 체코, UAE,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K 원전 수출이 굉장히 성공 기대감이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그동안 원전이 좀 힘을 못 쓰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47,000원. 2022년 9월에 47,000원에서 84,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그 상단 부근에서 횡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하락 채널에서 빠져나오면서 횡보하면서 상승 추세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오히려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중요한 패턴은 이런 거예요. 역시나 하락을 멈추고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세력들이 평단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매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역시나 RSI 과매도 구간 이후에 1000개 기둥이 나와졌다라는 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더라도 이런 진입 근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SI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승률이 낮을 수가 있죠. 하지만 RSI 과매도 구간에 쌍바닥 패턴이네 이제 상승 추세로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RSI 쌍바닥 패턴 거기에 1000개 기둥 이 세 가지가 모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적인 공부도 해놓으시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0개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주고 있죠.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과감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59,500원부터 첫 번째 계단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7,900원, 매물대 가장 두꺼운 부근 7만 원 부근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1차적인 상승을 거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매물대까지 뚫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고점인 81,9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한정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대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때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참 잘 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농슬라와 관련해서 대동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자율주행을 넘어서 무인 농업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슈가 또 떴더라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기대감도 되는데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그냥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농슬라, 말 그대로 테슬라, 농슬라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트랙터가 알아서 농사도 해주고 탈곡도 해주고 모도 심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 기술이 대동이 되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집중을 해주고 있고 또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으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이죠. 그리고 본업인 농업기계도 북미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그쵸.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함께 매출까지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대동 같은 경우엔 역시나 좀 지금 이 순환매 테마가 도는 상황에서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 매수하라고요, 전문가님? 그쵸. 다시 한번 이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9월달 초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저점 9,000원대에서 28,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냥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아주거나 혹은 저점을 높여줬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규로 진입하는 게 좋다. 일단 상승분을 거의 반 이상을 절반을 반납해 줬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역시나 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냐면 매물대가 두꺼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줬어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항상 매물대를 보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지저항선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물대가 지지선이자 저항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꺼운 부분에서 바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하면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고 있다는 건 역시나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000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줬다라는 건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매수가는 역시나 세 번째 계단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1000개 기둥이 떠졌기 때문에 매수가는 14,200원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쌍봉 뜬 부근 있지 않습니까? 거기 19,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대농 대응 전략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동까지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파란불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만 주간상의 차트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주간상으로 봤을 때 2.5%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1.9%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건 완만한 상승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확실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포착하기 위해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